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 투자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앞으로 성장 포텐셜이 큰 분야와 그 분야에 앞서가는 회사를 찾으시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 자동차에 대한 기대와 하이프가 커지면서 테슬라를 시작으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루시드, 리비안, 니오, BYD 같은 회사들의 주식이 크게 올랐었고, 최근 들어서는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인공지능 분야로, 인공지능 시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드웨어 부품인 GPU 칩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회사 엔비디아의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지금 뒤돌아보면 2021년에 전기 자동차에 대한 하이프나 작년 말 올해 초에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하이프가 시작되기 전에 이 분야의 대표적인 회사들에 투자를 했다면 큰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투자분들께서 이 다음 하이프는 어느 분야이며 어느 회사가 그 분야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은지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공지능과 함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휴미노이드 로보틱스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면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시듯이 휴미노이드 로보틱스의 시장 규모도 2022년에 1.62 빌리언에서 2032년 혹은 10년 후에 무려 18배나 올라서 3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미노이드 로봇 분야에 집중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인간을 대체할 정도로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오는 시대는 멀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 회사들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홀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휴미노이드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테슬라 로봇인 옵티머스가 상당히 앞서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와 옵티머스 버전 3가 경쟁 회사 로봇들보다도 뛰어날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오늘 영상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자동차들이 전기차 시대를 열었다면 일론 머스크의 옵티머스가 휴미노이드 로봇의 시대를 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2017년, 2018년도에 테슬라 주식을 15불에 매수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주도 팔지 않았고, 올해 초에 테슬라가 150불 밑으로 내려왔을 때 차트 분석을 통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되었던 지점인 154불, 150불, 그리고 140불에 페이트론 서비스 멤버분들과 함께 매수를 하고 나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단 한 주도 팔지 않았는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 전기 충전소 네트워크, 로보택시 플랫폼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로봇인 옵티머스의 발전 과정을 보면 볼수록 앞으로 최소한 10년 이상은 테슬라 주식을 더 들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테슬라 주가가 지금보다 10배 이상 오르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주식 가격이라는 것은 단순히 200불에서 2000불까지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시가총액이 10배 오를 수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약 600 빌리언 정도 됩니다. 자, 10년 후에 시가총액이 10배 성장한다면 6 트릴리언 정도 되는 거고, 지금 애플 시가총액의 2배 정도 되는 겁니다. 자, 10년 전인 2014년 당시에 시가총액이 가장 컸던 회사들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2014년 당시에 소위 탑 10 안에 드는 회사들 중에 시가총액이 300 빌리언이 안 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300 빌리언에서 10배인 3 트릴리언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300 빌리언의 10배인 3 트릴리언이 넘는 회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는 시가총액이 지금의 3 트릴리언이 아니라 그 10배인 30 트릴리언이 넘는 회사가 나오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 10년 후에 지금 시가총액의 10배인 6 트릴리언이 아니어도 그 반이기도 하고, 지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시가총액 정도인 3 트릴리언만 되어도 지금보다 시가총액이 5배 느는 것이고, 스탁 스플릿이나 새로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생각을 했을 때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0년 후에 5배만 커져도 주가가 200불에서 1000불이 될 겁니다. 자, 테슬라 전기차들, 사이버트럭, 로보택시 네트워크, 자율주행 서비스, 테슬라 로봇, 전기 충전소 네트워크, 그리고 테슬라 월 등 이렇게 성장 포텐셜이 상당히 큰 분야들을 이끌어가는 회사가 테슬라인데, 시가총액이 10년 후에 3 트릴리언에서 6 트릴리언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3 트릴리언은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의 5배가 되는 겁니다. 자, 물론 그 중간중간에 마켓 크래시나 큰 풀백들이 당연히 올 것이고, 테슬라 주식이 아주 크게 떨어지는 시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 테슬라 주식을 손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할 좋은 기회로 삼는 것이 장기 투자로 후에 큰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크게 오를 경우에는 보유한 테슬라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커버콜을 통해서 아주 안전하게 10,000불 단위의 프리미엄 수익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단 한 주도 팔지 않으면서 커버콜 프리미엄 수익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는 아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은 분야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투자 전략에 관심이 있으시고 지금처럼 변동이 심한 마켓에 함께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천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립만 듣고 나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3가 휴미노이드 로봇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게 될 거라고 생각한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테슬라에 투자를 하시고 팔로우 하시는 분이시라면 테슬라 로봇의 발전이 놀라울 정도로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자, 2022년 9월에 테슬라가 처음으로 범블비라는 로봇을 선보였을 때 저도 그랬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로봇들이 곧 실용화된다는 말이 과장된 표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보시듯이 로봇들이 걷는 것은 물론 손을 움직이거나 목을 돌리고 모든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어색하고 훨씬 많은 개발과 발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듯이 불과 6개월 만에 옵티머스 1이 나왔는데요. 범블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어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영상에서 보시듯이 훨씬 더 사람에 가까운 형태로 변했고 손의 놀림은 물론 손목과 어깨의 움직임 그리고 밸런스를 잡는 것 역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작 9개월 후인 2023년 12월에 옵티머스 2를 선보였는데요. 옵티머스 1에 비해 또 상당히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로 프리먼트 기가 팩토리에 옵티머스 2 로봇 2대가 사람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훨씬 더 인간에 가까운 모습으로 바뀌었고 걷는 모습이나 손목과 어깨 그리고 목 등의 움직임이 사람과 유사하게 상당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자, 계란을 짚는 것처럼 정교함을 요하는 일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듯이 물건을 옮기는 단순 노동이나 옷을 개는 일까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불과 1년 사이에 일어난 테슬라 로봇의 변화 과정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자, 집에 로봇이 집안일을 하거나 공장에서 로봇들이 일하는 것이 그렇게 멀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옵티머스 2가 상당히 크게 발전을 했지만 곧 출시될 옵티머스 3 같은 경우 옵티머스 2보다도 몇 단계 더 발전할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말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선보일 옵티머스 3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손이라고 합니다. 자, 로봇이 사람처럼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걷고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대체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자유자재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정교하고 복제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손이라고 합니다. 2022년에 범블비도 그랬지만 옵티머스 1 같은 경우에도 손가락마다 마디가 2개씩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손가락마다 마디가 3개씩 있기 때문에 물건을 잡거나 일을 수행할 때 상당히 편한 구조라고 하는데요. 옵티머스처럼 손가락 마디가 2개의 경우 물건을 짚는데도 한계가 상당히 많고 여기 보시듯이 물건을 짚을 경우에도 상당히 불안한 모양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티머스 3 같은 경우에 손가락의 마디를 하나 더 늘리는 것이 상당히 큰 발전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손가락을 얼마나 자유롭게 오므렸다가 벌리고 움직일 수 있느냐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마다 27도 정도로 자유롭게 돌리며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로봇 중에서 손가락 마디도 3개가 있어서 손의 움직임이 가장 자유로운 로봇이 바로 얼마 전에 선보여진 Figure2라는 휴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마디가 3개씩 있어서 약 16도까지 자유자재로 손가락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에 비해 옵티머스 2 같은 경우에는 11도 정도의 자유로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선보일 옵티머스 3 같은 경우에는 피겨 2의 16도보다도 범위가 넓고 사람들의 손가락에 움직일 수 있는 범위인 27도보다는 조금 좁은 22도까지 돌릴 수 있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손가락의 마디들도 하나씩 늘리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각도도 옵티머스 2에 비해 2배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옵티머스 3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고 옵티머스 2보다 또 몇 단계 발전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겨 2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마디가 3개씩 있고 손가락이 16도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손가락 사이사이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를 친다거나 컴퓨터 키보드를 치는 것과 같은 정교한 작업을 할 정도로 손이 자유롭지 않다고 하는데요. 옵티머스 3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사이마저도 벌어질 수 있게 만들고 있어서 키보드 치는 것은 물론 로봇이 피아노도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손이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사람의 움직임과 유사해질 경우에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손 이외에도 옵티머스 3가 기대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손목과 허리 등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자, 피겨 2 같은 경우에 손도 그렇고 허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전기 모터들을 사용해서 투박하게 모터로 움직이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로봇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액추에이터라는 부품과 구조를 사용해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근육을 당기고 늘리면서 팔을 움직이듯이 리니어 액추에이터라는 것을 사용해서 피겨 2처럼 전기 모터로 투박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근육을 이용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티머스의 손목이나 손 그리고 허리가 투박하지 않고 얇게 디자인되어 있고 움직임 역시 상당히 자연스러운 이유인데요. 이 역시 옵티머스 3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발전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자, 피겨 2 같은 경우 챗 GPT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던질 경우에 챗 GPT에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로봇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챗 GPT는 없지만 일론 머스크가 xAI라는 회사를 최근에 설립하면서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챗봇 그록2를 선보였습니다. 자, 그록2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의 X 플랫폼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머신 러닝을 하는 챗봇입니다. 자, 여기 보시듯이 아직은 챗 GPT-4보다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록의 강점은 챗 GPT처럼 누가 질문을 던져야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한 데이터 수집 이외에도 X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모든 데이터들까지 수집하기 때문에 조만간 챗 GPT의 성능을 뛰어넘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옵티머스의 대화 수준 역시 피겨 2보다도 높아질 것이고 실제 인간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진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직은 옵티머스 3를 선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기능들이 장착이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상당히 큰 기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9월 3일에 올린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또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팔로 알토에 있는 테슬라 엔지니어링 오피스를 나오고 나서 로봇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휴미노이드 로봇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말까지 테슬라 공장에 일하는 휴미노이드 로봇들이 1000대가 넘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언제가 될지는 그 시기를 정확히 말하진 않았지만 자율주행 서비스 비즈니스가 5에서 7 트릴리언의 가치를 지닐 것이고 현재 600 빌리언 정도 되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40배 이상이나 커져서 25 트릴리언이 될 걸로 예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봐야 일론 머스크의 말이 사실인지 알게 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휴미노이드 로봇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테슬라가 이 분야에 큰 투자를 하면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옵티머스 3가 실제로 나오고 나면 그 성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옵티머스 3를 리뷰하는 영상을 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